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 6월 6일 오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오후 5시 30분입니다. 한 6시간 사이에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진정될 약간의 기미가 나타나는 SNS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테슬라에 대한 지원금을 전면 폐기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머스크가 이에 대응해서 드래곤 우주선을 폐지하겠다, 해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드래곤 우주선은 우주정거장에 두 명이 이렇게 일정 기간 갇혀 있었을 때 구조를 한 그런 우주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1기 트럼프 당시 베논이라고 비선 책사가 있습니다. 그 책사가 머스크가 중국의 그 펜타곤의 비밀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책이나 모든 것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사람이죠. 일부 SNS 상에서 국가와 미국민을 위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타협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SNS 팔로워 195명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의 그런 글을 보고 머스크가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트럼프 역시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X에 올렸습니다.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이제 여과 장치가 또 있겠죠. 측근들에서 아마 강경 옹건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실세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책에. 그래서 베센트 미 국무장관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머스크의 트럼프와의 갈등 국면은 좀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현재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13일째 나타나지 않았던 시진핑, 트럼프하고 통화를 1시간 반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화 내용은 트럼프는 조만간 만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발표를 했고, 시진핑은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통화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둔불출했던 시진핑이 이제 또 공식 석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중국 내에서의 어떤 군부와의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리더십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취임 이후에 오늘이 6일이니까 4, 5, 6, 3일째 통화가 안 되고 있죠. 그 3일 사이에 푸틴하고 1시간, 시진핑하고 1시간 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뭐 하루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축하 전화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없는 것은 한겨레 그 미국 특파원 유튜브에 따르면 마가 쪽에 그
트럼프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한국의 그 부정선거,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 동안 통화가 안 된 것은 트럼프가 시진핑과 푸틴과의 통화도 바빴고 감세안이 지금 상당한 화두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모스크와의 갈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화가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거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트럼프 측근들 입에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점령당했다. 중국이 아시아를 상당한 부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상황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의 그 방안을 생각을 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사 파견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김현종 전 안보실 제1차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분이 네트워크가 좀 있으시니까 특사로 해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죠. 그걸 풀지 않고 가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쇼츠에 세계 헤지펀드가 한국의 원화를 공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쇼츠도 또 올렸어요. 그리고 19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2025년 5월에 주한미군 4,500명 감축한 얘기가 나오고 더 멀리 가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 얘기까지 빅터 차라고 하시는 분은 얘기가 하고 있죠.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중국을 일단 경쟁에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안미 경중의 외교 틀을 사실 20년 이상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는 관세나 요번에 관세 법안 899조가 그 미국이 그 해외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불공정한 세금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세금을 냈을 때 미국 내에서 투자한 해외 기업들한테 보복세, 말로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을 넘어야 되지만 뭐 아적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구글이죠. 우리 한국에서 구글이 법인세 155억 냈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이버하고 매출이 뭐 12조 비슷한데 5, 6천억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4,800억이라고 하는 법인세를 우리나라가 제도상으로 걷지 못한 거죠. 그래서 25년부터 정상적으로 적용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불공정한 세금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상황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구글에 부과한 만큼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899조에서 불공정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를 두고 이제 상당히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그거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핵심 판단하는 기준이 미 재무장관입니다. 모든 것은 베센트 미 국무장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가 있어야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시는데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빨리 선을 닿아야 돼요. 그리고 통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본, 그 외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못하는 거예요. 일단 미국 대통령이 해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도상으로는 시진핑하고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사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글쎄요. 미국 대통령하고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그것은 외교적인 결례라고 할 수 있어요. 동맹보다 먼저 중국하고 한다는 것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요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특사를 파견하던 오해가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오해, 또 한국의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민생도 중요하지만 외교안보는 죽고 사는 거예요. 민생은 먹고 사는 거지만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주 빨리 외교적인 특단의 조치를 지혜롭게 하시길 말씀드리면서 아까 테슬라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사실상 뭐 지금 상황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고점이 뭐 220선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뭐 갈등이 깊어지면 내려가는 가격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거죠. 로봇 택시도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 운전하는 면허증을 미국 정부에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갈등이 깊어지면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면허증을. 그러면 로봇 택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규제가 있으면 기술이 좋아도 상용화가 안 되면 수익 발생이 안 돼서 주가가 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에 이러한 그 기사, 해외 동향, 국내 동향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에 추경을 30조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추경이 소비로 이어지는 추경이야지. 그래야 투자 승수가 납니다. 자산으로 가는 추경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 정권 때 주담대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다른 대출은 줄고 그만큼 버블이 꼈습니다. 주담대를 관리 잘해서 연착륙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안착을 시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수를 살리는 것만큼. 부동산이 안착이 연착륙돼야 거기서 회전이 돼서 자금이 내수시장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도를 살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제조업 생태계가 돼야 됩니다. 또 내수 유통 생태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자산을 따라갈 수 있는, 자산을 살 수 있는 근로소득. 자산이 버블이 되면 안 되겠죠. 근로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최저 급여하고 맞물려 있어서 전문가분들하고 해당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노사. 잘 협의를 하셔서 사회적 합의를 지혜롭게 그렇게 도출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